안녕하십니까, 서보혁입니다. 평화체제란 평화를 보호하고 달성하는 데 요구되는 원칙, 규범 및 관련 제도를 통칭합니다. 예를 들어 주권평등 규범,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국제연합과 평화조약 같은 것이 평화체제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평화의식만 높고 이를 보장하고 실현할 관련국들 간 법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평화를 회복하고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평화는 의식과 더불어 그 원칙, 규범, 제도가 어우러질 때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체제 논의에서 평화는 평화의 보호를 의미하며 평화의 보호는 평화 유지와 평화 회복으로 구성됩니다. 평화 유지와 관련된 조치로는 안전보장조약, 불가침조약이 있고 평화 회복과 관련해서는 휴전조약과 평화조약 등이 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서 현 정전 체제의 법적인 종결을 확인하고 또 평화 상태를 구축하면서 평화의 증대를 법적, 제도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이러한 것들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6.25)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한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동맹국들과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해 각기 평화를 유지해 왔습니다. 또 다른 평화유지 조치인 불가침조약은 아직 남북, 북미 사이에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냉전이 격렬하게 해체돼 가던 1991년 말 남북한 사이에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하면서 불가침 부속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으나 이후 사문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평화유지 측면에서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이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평화회복 조치들 중 평화조약이 휴전조약에 비해 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입니다. 1953년 교전 당사자들 사이에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평화조약 체결 없이 지금까지 휴전체제가 지속되어 온 걸 보면 평화조약이 더 적극적인 평화회복 조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65년에 걸친 장기간의 휴전체제에서 빚어진 깊은 불신과 군사적 대치 상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가로놓여 있어 평화조약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종전선언입니다. 종전선언은 한국 전쟁 교전 당사국들 사이에 신뢰를 조성하고 비핵화를 촉진하며 평화조약으로 나아가는 공동의 정치적 노력입니다. 평화조약은 교전 당사자들이 전쟁 종료를 목적으로 문서를 통해 취하는 명시적인 합의를 말하는데 국제법상 그 명칭에 관계없이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평화조약은 전시 상태를 평화 상태로 변경시킨다는 점에서 현상 유지하에 불가침조약과 구별되고 조약의 체결권자가 국가 원수라는 점에서 체결권자가 군사령관인 휴전조약과도 구별됩니다. 제도적 측면에서 평화조약이 평화체제 수립의 최대 관문인 셈이죠. 평화조약의 당사자와 휴전조약의 당사자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한국이 휴전협정 체결 당사자가 아니며 체결 당사자였던 중국이 군대를 철수하고 적대 관계였던 한국과 관계 정상화를 했기 때문에 평화조약은 자신과 미국 사이에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쟁에 가담했고 더욱이 한반도 평화의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평화조약 체결은 물론 평화체제 수립의 전 과정에 참여할 권리와 책무가 있습니다. 평화조약의 내용은 조약 당사자들이 임의로 합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특정 법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대 행위를 종료하고 평화 상태를 회복한다는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협정은 관련국 대표들 사이에 공식 합의를 말하고 조약은 협정이 해당국 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를 말합니다. 협정은 해당국의 정권 교체로 이행이 중단될 개연성이 큰 대신 조약은 그런 우려는 없지만 의회 동의 획득이 쉽지 않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국제법 주체 사이에 체결된 협약은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에 따라 신사협정과 조약으로 구분합니다.
1972년 동독과 소독이 체결한 동소독기본조약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1991년 남북한이 체결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즉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신사협정에 불과하지 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소독 기본조약에 대해서는 동독과 서독이 이 조약을 체결한 이후 각각 국내법 절차에 따라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서는 남한과 북한이 각각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평화조약, 불가침 협정과 같은 국제제도가 지속 가능한 평화를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국 국민들의 평화의식이 높고 과거 적대 국가 간 관계가 정상화되어 상호 협력이 높아질 때 평화체제가 수립되고 지속 가능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전과 추진 과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전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한반도 평화체제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평화체제는 전쟁을 막고 한반도 모든 구성원들이 평화롭게 살고 나아가 인간답게 살아갈 환경을 튼튼하게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한국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교전 당사국들이 평화 우호 관계를 회복해야 하며 북핵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평화체제 이론에서 말하는 평화 회복입니다. 평화 회복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당면 과제입니다. 평화가 회복되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는 통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평화통일, 통일평화로 각각 구분해 말할 수 있습니다. 평화가 회복되면 우리는 평화통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을 제도화하고 협력 가능한 분야부터 남북공동기구를 만들어 통일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비핵평화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으로 경제발전과 시민사회를 활성화하여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습니다. 평화통일은 북한 주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그 형태를 결정해 이루어져야 하고 평화통일이 달성되면 한반도는 비핵평화에 이어 시장평화, 민주평화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한반도 평화체제는 최종적인 단계, 곧 통일평화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통일평화는 통일 이후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는 제반 노력과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의 난민, 외국인 노동자, 성소수자도 포함되고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통일평화에서는 평화 구축의 나머지 과제인 정의로운 평화, 우주와의 평화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한반도 평화체제는 비핵평화를 시작으로 평화통일을 거쳐 통일평화로 나아가는 3단계 연속 과정인 셈입니다. 이런 평화체제 비전이 실현 가능하려면 당면 과제를 해결하며 1단계 평화체제를 열어가야 하는데 그 과제가 비핵평화입니다. 그렇지만 비핵평화를 북한의 핵 포기로만 축소해 이해한다면 비핵평화의 목표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비핵평화를 달성하기도 어렵습니다.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어떤 요인이긴 건 사실이지만 비핵화가 된다고 완전하게 우리의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냉전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이죠. 그런 점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함께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함께 풀어야만 풀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비핵평화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은 비핵평화의 구성 요소와 달성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핵평화의 구성 요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그리고 남북 북미 관계의 발전입니다. 이들 세 요소들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병행 추진하는 것이 비핵평화의 달성 방법입니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정체되어 있다는 지적이 높은데 그것은 비핵평화의 목표와 그 내용을 달성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이죠. 이행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목표만 반복하거나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 미중 사자의 종전선언과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 추가 개최도 비핵평화 촉진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1단계 과제인 비핵평화는 다음 3차원의 접근을 동시에 전개하면서 달성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반도 차원의 비핵화 노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약한 완전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대북 안전보장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차원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화의 계기를 살려가야 합니다. 남북 간에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논의하고 정치는 물론 경제, 인도주의, 사회문화 교류 협력 방안을 추진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북미 간에도 미국인 억류자 석방, 미군 유해 송환에 이어 미군 유해 발굴 작업, 제미 코리언의 북한 고향 방문,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그리고 북한 식량 보건 실태 개선을 위한 공동 작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남북 북미 관계가 비핵화 문제에 종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비핵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차원의 논의는 동북아시아 안보 협력이 비핵평화를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한반도 비핵평화가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 동북아 영내 안보와 협력을 더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육자회담 참여국들이 비핵평화를 지지하고 비핵화를 영내 국가 간 신뢰 구축과 연결 짓는 노력도 유용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체제를 북핵 문제 해결로 좁게 보았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그것은 비핵평화, 평화통일, 통일평화로 이어지는 통일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질 때 비핵평화에 더 적극 임할 수 있고 관련국 정부는 물론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로 평화체제의 길을 튼튼하게 닦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